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통찰들만 쏙쏙 뽑아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요. 어느 때보다 청취자님의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청취자님의 지갑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지갑이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2월 23일자 금융 AI 및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환이죠. 이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랑 관련 심층 기사 모음입니다. 네, 방대한 자료였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단순히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건조하게 요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청취자님이 무심코 은행 앱을 켜서 송금할 때 혹은 최신 스마트폰 새로 개통할 때 네, 심지어 매달 붙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 확인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순간들이죠. 네, 봐도 일상적인 순간들 뒤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과 AI 그리고 보안의 거대한 충돌을 완전히 해독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공유해주신 그 방대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네. 이제 AI가 금융 시스템을 돕는 편리한 보조도구 정도에 머물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아, 보조도구가 아니다. 네, 지금 우리는 금융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뼈대 자체가 AI로 통째로 교체되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진짜 몇 번이나 눈을 비볐는지 모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수치나 막 쏟아지는 자본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단위가 다르죠, 이제. 네. 그래서 먼저 정부 주도로 시작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같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IT 공룡들이 총출동했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AI 생태계를 아예 기초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도면이요? 네,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튼튼한 지반을 다지고 상하수도랑 전력망을 깔잖아요. 그렇죠. 기초공사죠. 그래야 그 위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고 쇼핑몰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국가 주도의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바로 그 한국어와 한국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가장 강력한 지반을 닦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지반이 얼마나 튼튼하고 정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세워질 금융 AI 서비스들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초거대 AI의 기초 체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저는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공격적이라서 놀랐거든요. 아주 공격적이죠, 지금. KB금융은 무려 1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AI가 대세라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1조 원이나 필요한가요? 네, 그 부분에서 오해가 좀 많은데요. 1조 원이라는 액수가 단순히 프로그래머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체 이 막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AI 혁신의 이면에는 엄청난 물리적 비용이 숨어 있거든요. 고도화된 금융 AI를 학습시키고 24시간 끊임없이 구동하려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 같은 초고가 칩이 수만 장 꽂힌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 칩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는 열을 식히기 위한 전력 비용 그리고 냉각 시스템 구축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전기세나 냉각수 같은 물리적인 거요. 맞습니다. KB금융의 1조 원 펀드는 바로 이런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 즉 AI의 심장과 혈관을 장악하기 위한 선제적인 자본 투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AI를 굴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필요하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실체가 있는 거대한 물리적 산업인 셈이죠. 지방은행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BNK 경남은행은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우대하는 지역형 생산적 금융에 무려 4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돈이 움직이는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본 흐름이 단순히 유행하는 기술 테마에 돈을 태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다. 네, 오늘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주야장천 외치던 디지털 전환, 즉 DX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아, 디지털 전환이 끝났다고요? 네, 이제는 자본과 전략의 초점이 AI 전환, 즉 AX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 그 부분에서 좀 시원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DX나 AX나 결국 컴퓨터 쓰고 자동화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제 생각엔 DX가 우리가 쓰는 종이 통장이나 문서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겨놓는 수준이었다면 AX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컴퓨터가 그 문서를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저 대신 투자 결정까지 내리는 느낌이거든요.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가 대체 뭔가요? 아주 정확한 통찰을 하셨습니다. DX가 업무의 도구와 형태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었다면 AX는 의사결정의 주체 자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의 주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AI가 결정한다? 맞습니다. 과거 디지털 금융이 송금을 편하게 할 길을 닦아주는 거였다면 AX 시대의 금융은 AI가 고객의 자산 상태, 시장 동향,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분석해서 와, 감정까지요? 분석해서 언제 어디로 송금하고 투자하는 게 최선인지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지금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를 두고 서로 먼저 하겠다고 치열한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제라는 그 길목을 먼저 장악하려고요. 그렇죠. 결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길목을 AI로 먼저 장악하는 쪽이 향후 10년, 아니 20년의 금융시장 규칙을 통째로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규칙을 지배한다라. 묘하게 긴장감마저 도네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이미 청취자님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료에 나온 미래에셋증권 사례 보셨죠? 네, 흥미로운 사례였죠. 자체 AI 번역 엔진 돌려서 해외 주식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도 AI가 미국 시장 흐름을 읽어서 내 언어로 떠넘겨주는 거죠. 아주 실질적인 혜택이죠. 더 귀가 쏠깃해지는 건 수익률이더라고요. 퇴직연금 AI 테마 펀드들이 무려 150%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이 딱 박혀 있는데 솔깃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와, 당장 내 연금도 AI한테 맡겨야 하나 싶거든요. 네,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삼성 SDS가 AI 클라우드 성장 덕분에 1조 클럽 진입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결국 돈이 몰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게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네요. 겉으로 드러난 수치와 수익률만 보면 분명 완벽한 선순환이자 거대한 골드러시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AI 모델을 고도화시키고 그 모델이 고객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니까요. 그런데요. 하지만 모든 빛이 눈부실수록 그림자 역시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의 혜택과 수익률에 취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진화하고 있는 보안의 악몽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걸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청취자님, 혹시 며칠 뒤에 휴대폰 새로 바꾸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소식 꼭 아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네,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는 게 불과 30일 남았다는 기사 보셨죠? 네, 뒤 30으로 도입되죠.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을 막겠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신분증 스캔만으로도 다 개통해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강력하게 내 얼굴까지 인증해야 하는 제도가 급하게 도입된 걸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무서운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범죄자들이 단순히 남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거나 위조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위조 수준을 넘어섰다? 네, 딥페이크 기술과 AI 음성 복제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기존의 비밀번호나 텍스트, 심지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만으로는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이 진짜 고객인지 가짜인지 은행 시스템조차 구분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와, 목소리까지 복제하니까요. 오늘 자료에 등장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64명이 송환된 사건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어두운 골방에 모여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동네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철저하게 분업화된 기업형 조직이고요. 이제는 AI 스크립트와 딥페이크 기술까지 무장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스케일과 정교함이 차원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리포트 전체에 통틀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대목이 바로 최근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은행이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네, 은행 과실을 인정했죠. 맞아요. 법원이 은행 과실을 인정해서 무려 15억 원의 손실 책임을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객님이 비밀번호 관리 잘하셨어야죠 이러면서 피해자 개인부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구매자주의 원칙이었죠. 근데 이 판결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15억 원 배상 판결이 금융권에 던진 충격파는 숫자의 크기 그 이상입니다. 법적인 책임의 기준이 구매자주의에서 알고리즘주의로 이동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알고리즘주의요? 즉, 은행, 너희가 그렇게 수천억 원을 들여서 최첨단 AI 시스템을 깔아놓고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방어도 해야지. 네, 당연히 평소와 다른 고객의 이상거래 패턴도 AI가 잡아내서 막았어야지. 그걸 못 막았다면 그건 알고리즘의 실패고 따라서 은행의 책임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된 것입니다. 와, 은행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이런 판례가 굳어지면 수천만 명 고객 보호망 뚫릴 때마다 전부 은행이 토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이 단순한 비밀번호를 넘어서 행동분석이라는 새로운 보안 시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행동 분석이요? 제가 스마트폰 쥐는 각도나 키보드 누르는 압력, 스와이프하는 속도까지 AI가 다 기억해 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미세한 패턴까지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좀 딴지가 걸고 싶어지는데요. 만약 제가 주말에 캠핑 갔다가 손가락을 살짝 데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평소보다 타자를 엄청 느리고 어색하게 치면 네, 제 AI가 타자 속도 보니까 너 가짜구나 하고 제 계좌를 덜컥 동결시켜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고객센터 마비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만약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작동한다면 당장 은행 앱 다 마비되겠죠. 그래서 이 행동분석 보안을 고급 클럽의 베테랑 카드, 즉 기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베테랑 카드요? 예전 아이디 비밀번호 방식은 그냥 신분증만 맞으면 무조건 문 열어주는 신입 카드였어요. 반면에 AI 행동 분석은 십수년 경력의 베테랑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신분증도 보지만 당신의 전반적인 바이브를 읽습니다. 바이브를 읽는다. 네, 신분증은 맞는데 너 평소에 이런 시간대에 낯선 IP에서 이런 어색한 리듬으로 한 번도 송금해 본 적 없잖아. 액수도 안 맞고 일단 정지시키고 추가 인증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 점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위험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타자 속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손가락을 대어서 타자가 느려졌더라도 평소 쓰던 스마트폰 기기고 늘 접속하던 집 와이파이라면 카드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식이죠. 신분증 검사 넘어서 나의 맥락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거군요. 확 와닿네요. 그런데 해커들 공격 대상이 개인 스마트폰에만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기업들도 아주 위험합니다. 네, 자료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시스코가 섬뜩한 경고를 냈더라고요. 기업들이 도입하는 똑똑한 기업용 AI 에이전트들이 네. 오히려 내부 데이터를 유출시키거나 해커 지시에 속아서 무단 송금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요. 우리 회사를 위해 최고급 AI 비서를 고용했는데 알고 보니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 산업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보안업계에서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환각 공격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커가 AI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기만적인 명령어를 내려서 AI 비서 스스로 정상적인 업무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밀 문서를 외부로 쏴버리게. 네. 인간 직원이 이메일 잘못 보내는 건 단일 건에 그치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AI 에이전트가 오작동하면 단 몇 초 만에 회사 전체 데이터나 자금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위협의 속도와 규모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커진 거죠. 게다가 조금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양자 컴퓨터 하면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먼 미래 기술 같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빠르면 5년 내에 지금 우리가 쓰는 비트코인 암호화 체계가 완전히 뚫릴 수 있다는 양자 리스크가 제기됐어요. 비트코인 1개가 하나로 9억 8천만 원을 오르내리는데 이게 뚫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현재 쓰는 암호화 방식은 쉽게 말해 초거대 소수의 곱셈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슈퍼컴퓨터로 풀려면 수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수만 년이요? 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계산을 완전히 다른 물리적 방식으로 단 몇 시간이나 몇 분 만에 풀어낼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요? 와... 만약 방어 시스템이 양자내성 암호로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해커들이 이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그날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나아가 기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디지털 둠스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의 종말이네요. 아랍에미리트에서 테러 단체나 정보 표적으로 한 고도화된 AI 악용 공격을 최근 128건이나 선제 차단했다는 보고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이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하이테크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다 늘어놓고 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돈과 혁신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AI 해커와 사이버 공격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결국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는 건 궁극적으로 사람일 텐데요. 이번 리포트 보니까 경영진 동향이 꽤 비중 있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카카오뱅크 CTO가 스톡옵션 참긴 스캔들 때문에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겪었다는 내용도 있고, 반대로 토스뱅크는 이은미 대표 연임하면서 AI 역량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전면 개편했다는 기사도 실려 있죠. 네,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결국 AI 시대에도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라는 건가요?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대중들은 알고리즘 결함이나 해킹에만 주목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보안 취약점은 언제나 리더십과 기업 문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문제다. 네. 아무리 1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 짓고 좋은 모델 가져와도 고객 데이터 어떻게 취급할지, 수익과 윤리 사이에서 어떤 기준 세울지 결정하는 건 이사회의 몫이거든요. 경영진이 스톡옵션 차익에만 매몰되면 당연히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할 핵심 보안 인재들은 그 조직을 가장 먼저 떠납니다. 훌륭한 AI 기술 뒤에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뼈대처럼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걸 시장이 냉혹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거시경제나 정책적인 흐름도 아주 역동적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 2.5%로 동결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제가 놀란 건 한은이 이례적으로 AI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도 아주 주목할 만하죠. 보통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나 가계부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실적이 우리 금융시장 흔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시하는 걸 보니 AI가 글로벌 경제에 거시적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주류로 자리 잡은 거죠. 동시에 금융위와 빗썸 등 코인 거래소 경영진들이 만나서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제도 강화 방안 논의했다는 동향도 눈에 띄고요. 국가 시스템이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통제할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지금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인지 명확해집니다. 자료 마지막에 SK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내용 보셨죠? 네, AI 전환기 한미일 생존 해법이요. 기업 회장이 단일 회사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간의 연대와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적의 덩치가 너무 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개별 은행이 아무리 똑똑한 AI 앱을 잘 만들어도 이제는 글로벌 규제와 표준화 전쟁의 파도를 혼자 넘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강력한 EU AI법 같은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룰이 글로벌하게 바뀌고 있군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이버 방어력, 양자 컴퓨터 대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이른바 통합보안 금융 프레임워크를 연대에서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쫓겨나겠죠. 네,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보안 요건 미달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자료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2026년 2월 지금 당장 청취자님들의 일생을 둘러싼 금융지형도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충돌하는 격전지네요. 네, 완벽한 충돌이죠. 한쪽 파도는 AI가 가져다주는 황홀한 수익과 편리함입니다. 150%씩 뛰는 펀드, 일족 클럽, 비서들. 하지만 이면에 몰아치는 또 다른 파도는 딥페이크나 기업용 스파이 AI, 양자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갈아넣고 있는 현실이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AI가 가져다주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결국 그 AI가 만들어낸 위협을 방어하는 데 다시 쏟아부어야만 하는 역설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모순적이네요, 참. 앞으로 금융사들의 진짜 실력은 더 화려한 AI를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수익성과 고객 신뢰, 그리고 글로벌 규제 기준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높은 대화가 어떠셨나요?
당장 내일 아침 은행 앱 열고 안면 인증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 통과되는 그 찰나의 1초, 그 뒤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수천 대의 최첨단 서버와 베테랑 가드 AI가 전 세계 해커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님의 사고방식을 한 번 더 뒤흔들어 볼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인간은행은 사라지고 AI가 내 자산 100% 관리하는 초개인화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 똑똑한 AI가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해커의 미세한 교란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끔찍한 상황이네요. 단 하룻밤 사이에 청취자님 전 재산을 유령 회사에 투자해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법원은 15억 배상 판결 때처럼 은행에 책임을 묻겠죠. 하지만 은행은 이렇게 항명할 겁니다. 수억 개 데이터 스스로 학습하고 최선의 투자를 독립적으로 판단한 AI 모델 본연의 결정이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해킹이었다고요. 은행 입장에선 당연한 항변이겠죠. 모든 것이 고도로 진화한 AI 금융시대. 내 지갑 속 돈이 증발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진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오작동한 AI일까요? 아니면 뚫려버린 은행일까요? 아니면요? 그것도 아니면 150% 높은 수익률과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약관의 동의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 통제권을 넘겨버린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걸까요? 아주 무거운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차 한잔 하시거나 이동하시는 길에 이 질문의 답을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상을 넓혀줄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